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좀 해야 해서 이번 음악 끝나고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좋아요, 좋아요. 다행이다. 지금 음악도 틀어볼 테니까 너무 크면 말씀해주세요. 어떤가요? 잘 들려요? 적당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현재 시각 2026년 2월 7일 6시 4분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제 첫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셀레브의 리더, 댄 카시오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감사합니다. 다들 열렬히 박수를 쳐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목소리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처음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마 예상하셨던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 그게 잘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낮아요? 더 저음인 줄 알았어요. 더 적으면 힘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네요. 데뷔 축하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아, 낮은 목소리 나서 기절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방송 보시고 뒤에 이어질 동생들 방송도 다 보셔야 되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대기 시간에 채팅창 올라오는 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감이 확 나면서 긴장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심장이 지금도 쿵쾅 완전 고장난 것 같은데 혹시 목소리가 떨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게 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겠죠? 아무래도 저도 여러분한테 처음 모습을 보이는 거고 계속 기다리던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0원 감사합니다. 데뷔 축하해. 앞으로 잘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기분이 좋은데요. 조금 긴장이 내려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지금 제 뒤로 배경 보이시나요? 이게 제 방이거든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매일 이런 광경을 보고 산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한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인 닮아서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예상 못했는데? 우주는 아니고 이게 지금 구름 위를 날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주랑 좀 가깝긴 하죠? 가깝긴 한데 우주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별이 잘 보이는 곳에 있다. 그럼요, 이제 항상 좋은 거 보고 사셔야죠, 다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거 보면서 하시면 제가 별이라고요? 극찬인데요? 감사합니다. 항해사고 함장이기도 한데 이거는 여러분하고 나중에 데뷔가 끝난 다음에 다음 방송 때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긴장도 풀린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일단 쓰고 있던 모자는 좀 벗어두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PPT 시작할게요. 동글이. 첫 번째 페이지는 프로필이에요. 가장 먼저 제 이름인 댄 카시오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댄은 아늑한 은신처 혹은 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카시오스는 과거에 출세했던 평민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아버지께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평민 집안이다 보니까 근본을 따지긴 좀 어렵고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성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부르실 땐 아무래도 그냥 댄이라고 한 글자로 하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카시오스라고 부르시는 것도 좋긴 한데 방송에서는 주로 댄이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인사나 각종 줄임말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댄. 인사도 아직 못 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방송 때 한번 정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댄아 댄바 하는 걸로. 직업은 비공정 항해사입니다. 비공정은 하늘을 나는 배를 뜻하는 말이죠.
주로 맡는 업무는 무역, 운송이나 여행을 위해 나라에서 지정해준 항로를 따라 비공정을 운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이 있는 날이면 비공정을 끌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 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공정을 운전하는 시간은 저도 힐링을 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8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일 수 있고 가끔은 철없이 웃기에도 좋은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예상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을지가 좀 궁금한데 생각보다 제 나이가 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다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오빠. 감사합니다. 서른 얘기는 좀 나중으로 미뤄두는 걸로. 네, 벌써 생각하기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는데요. 적당한가요? 어른? 예상한 만큼? 감사합니다. 다음. 생일은 10월 3일입니다. 한창 시원해지기 시작할 시기죠. 지구에서는 개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열린다니 비공정 항해사에게 딱 좋은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매년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올 때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키는 186cm로 셀리브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생들의 성장기가 더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제가 계속 1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야 미안해. 혹시라도 다른 동생이 제 키를 넘어서더라도 저는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적용 아닙니다. 사야 미안해. 다음. MBTI는 INFP입니다. 제가 내성적인 면이 꽤 있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아해요. 감수성도 예민한 편이라서 가끔 여러분이 예쁜 말을 해주시면은 혼자 울컥할 수도 있습니다. 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살아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본능을 누르고 해야 할 일을 하거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책임지고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면 어떤 불만 없이 꼼꼼하게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고민 상담을 할 때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공감보다는 실리적인 지적을 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근본은 찐 인프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컬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색, 노란색, 파란색인데요. 제 머리색하고 눈색에서 따왔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담고 있죠. 이거는 제가 임의로 따둔 색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은 오늘 토요일까지 데뷔 방송을 마치고 공개될 3면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0대도 괜찮아. 감사해요. 오시마크는 별과 나침반입니다. 둘 모두 항해사에겐 친구와도 같은 존재죠.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별은 제가 사랑하는 빛이고 나침반은 저를 올바른 항로로 이끌어주는 조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상징하는 표시로 사용해봤습니다. SNS를 돌아다니다가 제 오시마크를 사용하신 팬분들을 보면 진짜 반갑거든요.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과 나침반에 벌써 올려주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프로필은 여기까지네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을까요?
어,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소중한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게 멋진 외모와 세련된 제복을 입혀주신 마마 개준님입니다. 다들 박수! 제 다들 좋아하셨던 의상, 그리고 제복핏, 그리고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얼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어찌 이렇게 기쁨을 꽉꽉 눌러 담아주셨는지 감탄이 진짜 절로 나오더라고요. 개주님 덕분에 제가 리더로서, 맏형으로서 품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주님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해요. 다음은 제가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파파 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지금 깜빡이는 눈하고 미소 짓는 이 모든 움직임이 앤님의 손길에서 비롯됐거든요.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 좀 보세요. 정말 자연스럽지 않나요? 앤님 덕분에 제가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PPT가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겉모습 말고 속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장단점인데요. 우선 장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공감을 잘해준다는 점입니다. 제 직업상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직접 얼굴을 비추고 안내를 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자주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 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다니던 시절에도 고민 상담을 많이 들어주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고민 상담 콘텐츠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괜찮을 것 같나요? 삭스님 부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장점은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거친 말이 오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욕을 쓰지 않고 살아오기도 했고요. 평화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께 늘 예쁜 말, 다정한 말만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방송에서 욕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께 제 방송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감정을 잘 참는다는 점입니다. 나름 비공정을 책임져야 하는 항해사인지라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무례나 비판을 별 타격 없이 흘려넘기는 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타격감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타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평소에 제가 레냐한테 긁히는 걸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복잡한 마음이네요. 다음은 단점을 이야기할 차례네요. 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제가 일을 아슬아슬할 때까지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오늘보다는 다음날의 내가 더 발전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지 않을까요? 농담이에요. 동의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야.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나름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엮인 일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게으름을 피우는 건
언제까지나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에 국한된다는 사실 꼭 명심해주세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좀 돈 쓰는 게 해프입니다. 웹소설 같은 경우도 5화 정도만 보고 재밌으면 모든 화를 한 번에 결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전자제품도 충동적인 구매가 많은 편이라서 은행에 돈을 어떻게든 묶어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에서 제가 충동구매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말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짜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말려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점에서도 나왔던 감정을 잘 찾는다입니다. 이게 짜증을 부린다던가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무래도 속에 쌓아두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그게 터져버리면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던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은 의지할 수 있는 멤버들도 생겼고 여기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도 계시니까 속에 쌓아두기보단 먼저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자, 제 장점과 단점을 다 공개했는데 어떠세요? 저랑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드시나요?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 취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첫 순서는 바로 호불호입니다. 궁금하셨던 게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역시 별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예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항해사에게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친구거든요. 요즘도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은 별을 보며 길을 찾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비공정 창밖에서 쏟아지는 은하수가 그렇게 예뻐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고요함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수족관이나 박물관 같은 정적인 공간도 좋아합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나 역사를 담은 유물들을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수족관 데이트, 수족관 견학이라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 삶의 비타민, 웹소설입니다. 비공정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설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이따가 제 최애작들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소설 속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 시간이 제겐 가장 큰 휴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트 코스. 아, 이게 그렇게 되네요? 그건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자, 마지막은 여행입니다. 일로서의 여행 말고 목적지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을 좋아해요. 물론 편의상 최소한의 계획은 해두는 게 좋겠지만 숙소 정도만 잘 잡아놓고 주변 소도시 탐방하는 게 진짜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비공정을 타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어때요? 설레지 않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별 보고 수건 박물관 갔다가 서점 여행까지 의도치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더위를 정말 못 참아요. 비공정 엔진실에서 나오는 열기만으로도 진짜 충분히 덥거든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을, 낮보다는 시원한 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포. 여러분, 저 정말 겁 많아요. 이게
현실에서 폐가를 가거나 담력 시험 그런 건 괜찮은데 게임이나 영화 등에서 만나는 공포 요소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심장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항상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믿고 있을게요. 제발요. 곰캠 말고요. 곰캠은 다른 동생들에게 제발 동생들에게 믿고 있을게요. 다음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욕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쁜 말만 하자는 건 아니고 이곳에선 그냥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죠? 에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는 제 인생 최대의 난관, 멀미입니다. 뭐 항해사가 왜 멀미냐 하겠는데 뱃멀미는 다행히 극복을 한 상태고 다른 교통수단에서 얻는 멀미도 이제 그리 크지 않은데 3D라는 매체에 상당히 약해요. 이게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딱히 마땅치 않아가지고 꼭 이겨내고 싶은 인생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여나 나중에 콘텐츠를 추천해 주실 때 3D 멀미가 심한 작품들은 어느 정도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멀미약을 먹고도 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보다 아니면 저처럼 멀미 심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 같이 모두 즐겁게 볼 수 있는 콘텐츠면 더욱 좋겠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쉴 때 즐기는 취미입니다. 일단 제 휴식의 6할 정도는 첫 번째 항목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웹소설을 읽으면서 뒹굴거리기. 이게 침대에 누워서 읽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몇 시간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가끔 팔이 저리거나 폰을 떨어뜨려서 얼굴과 충돌사고가 나는 게 아닌 이상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말에 침대 밖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쵸? 좋아요. 다들 저랑 동지시네요. 네, 집이에요. 두 번째는 수족관 영상 보면서 멍 때리기입니다. 주로 틀어두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제주도 아쿠아플라넷 라이브 카메라인데요. 광고 아닙니다. 물고기 떼와 가오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제 방이 꼭 바닷속이 된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멍만 때릴 때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고기들 좋아합니다. 저 해상 생물들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먹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일단 보는 건 좋아합니다. 고양이라뇨. 고양이는 후유나 오츠가 고양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여행 다큐 보면서 대리만족하기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떠돌고 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고요? 아쉽게도 이게 나라에서 허가증을 내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로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속 세상은 정말 자유롭잖아요? 가보지 못했던 낯선 도시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기 때문에 자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여행지 중에 제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 추천합니다. 호주 못 가봤어요. 일본 오키나와, 홋카이도, 오키나와에 있는 수족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본 눈 내릴 때 홋카이도 가보고 싶다. 몽골. 그니까 저 버킷리스트에 몽골 가서 별 보기 있어요. 진짜 꼭 가보고 싶다. 호주. 호주도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호주는 좀 멀어서 일단 당장은 갈 수 있는 거는 몽골 정도? 몽골하고 일본 정도겠네요.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마지막 취미는 저만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책하다 마주치는 동물 구경하기입니다. 담벼락에 앉아있는 고양이나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그 조심스러운 마음에 다가가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을 합니다. 그냥 지그시 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고양이라고요? 네, 길고양이나 아니 토끼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아닌 강아지를 길에서 마주친 적은 없네요. 근데 눈을 마주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도망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가와주면은 사랑해줄 자신이 있는데. 그죠. 새도 많이 마주치죠. 새도 자주 구경해요. 특히 요즘 참새는 잘 안 보이고 물가치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얘네 털이 참 이쁘더라고요. 깃털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반려동물 자랑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동물 사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했는데 어떠셨나요? 거리감이 더 가까워졌을까요? 좁혀졌나요? 자랑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덴카시오스의 비밀 서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0년 진기 친구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항목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봤던 작품 중에 몇 번이고 다시 정주행했거나 편안하게 보기 좋은 것들만 모아봤어요. 먼저 스파이 패밀리하고 바라카몬 보고 있으면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물이에요. 작중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표정 보고 있으면은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유머도 챙기면서 어른과 아이의 서로 다른 시야를 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작품을 원하신다면은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 워킹은 정말 가볍게 웃으면서 보기 좋은 작품이에요. 마지막으로 본 지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에피소드들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앙사의 교실 또한 특이한 소재와 여운 있는 엔딩이 기억에 강하게 남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작품, 워킹과 암살 교실 분위기가 분명 다르긴 한데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됐다는 점에서 여기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빙과는 별게 아니고 남자 주인공 오레키 호타로의 에너지 절약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꿈꾸는 모습하고 가까워서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정주행도 여러 번 하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나도 저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주 보는 작품이에요. 추금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 보신 작품 있으실까요? 이게 조금 오래된 작품도 있긴 해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취향이 겹치면 좋겠네요. 스파이 패밀리 확실히 비교적 최근 나온 작품들 다 보신 분들 계시고 너무 좋은데? 암살 교실도 보신 분 굉장히 많다. 진짜 눈물 버튼이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자극적인 것보다는 차근차근 무언가를 읽어나가는 게임을 선호해요. 그래서 스타듀밸리 같은 게임은 저한테 어찌 보면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공략을 외우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농사 짓고 돌아다니고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이거는 나중에 방송에서 할 기회가 오면은 꼭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힐링이거든요. 쫓기거나 죽이는 게임이요? 공포요? 공포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 취미에서 제가 동물 보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좋아하는 게임이 바로 플래닛 주입니다. 이게 동물원을 운영하는 게임인데 적당히 지어놓고 동물들만 구경하고 있어도 재밌더라고요. 제대로 하기에는 멀미가 조금 있는 게임이라서 항상 가볍게만 구경하다가 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스타듀밸리요? 300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직소 퍼즐이나 아노 시리즈처럼 머리를 쓰는 게임도 즐기고 있어요. 직소 퍼즐은 진짜 마음을 비우기에 너무 좋고 아노 시리즈는 제가 생각했던 도시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이런 무역, 이런 설계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다만 조금 매니악한 장르라서 추천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방탈출 같은 것도 좋아해요. 멀미를 하긴 하는데 꾸역꾸역 해내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일방주. 이거는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유일한 게임이거든요. 타워 디펜스라는 장르가 취향에 잘 맞았던 것도 있고 세계관이 살짝 어둡고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서 빠져든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매니악한 게임이니까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콘텐츠죠. 바로 소설 파트입니다. 제가 소설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이건 일단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괴담 출근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어요. 아, 나만 출근하기 싫은 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읽은 후로는 괴담에 익숙하지 않은 제게 있어서는 신선한 충격들? 예전에 읽었던 웹소설 중에 괴담 동아리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괴담에 대한 공포를 주로 느꼈었거든요. 근데 괴담 출근에서 느낀 거는 공포보다는 흥미로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하게 읽히면서 아련하게 얽히는 그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있잖아요. 너무 매력적이라서 지금도 꾸준하게 읽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아직 완결은 나진 않았으니까 추천을 하진 않을게요. 완결나면 꼭 보세요. 다음, 명문고 EX급 조연의 리플레이와 화산귀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읽지는 않고 몇 개월 정도 묵혀두었다가 한 번에 결제해서 쭉 읽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문과라도 안 죄송한 이세계로 감이나 서브남주가 파업하면 생기는 일과도 이어지는데 제가 주로 좋아하는 주인공의 유형을 보면 신념을 지키면서 자기 희생을 서슴지 않고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빛나 보인다고 할까요? 그쵸, 이것도 추구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신을 바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멋져 보여가지고 이 작품들에 끌린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두 작품은 라이트 노벨인데요. 약사의 혼잣말은 동양풍의 추리, 의료가 등장하는 작품의 분위기랑 등장인물들의 티키타카가 너무 귀여워서 푹 빠지게 된 작품이고요. 책벌레 하극상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바닥부터 시작해서 위로 점점 나아가는 스토리의 완성도와 그걸 뒷받침하는 방대한 세계관이 진짜 경이롭게 느껴져가지고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하극상 같은 경우는 호불호를 조금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낙사의 혼잣말은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제 취향을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과 잘 맞는 것 같나요? 와, 책벌레 아시는 분들 꽤 있네? 행복하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서 가져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애니든 웹소설이든 장르를 크게 가리진 않고 많이 보는 타입이라서 재밌는 게 있다면 언제든 추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추후 카페에 추천 게시판을 만들도록 할게요. 저 책벌레도 애니가 있습니다. 근데 추천해 드리기 좀 힘드네요. 작품 분위기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네, 다음에도 이런 소재로 방송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저랑 취향 맞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신난다. 자, 데뷔 방송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번 페이지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풀어보는 Q&A 시간이에요. 일단 마슈마로를 통해 받았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춤 잘 추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진짜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저거 받았을 당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제대로 제가 춤을 춰본 기억이 없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춤을 춰보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질문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데니 항해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해서 오늘 전부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차차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셀리브의 모든 멤버의 과거는 조금씩 풀어나갈 예정이고 그걸 추리할 수 있는 힌트도 계속 꾸준하게 풀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해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힌트라고 해야 되나? 계기의 동기라고 할까요? 동기는 실종된 부모님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노란색, 파란색 담긴 눈하고 제 망토 있거든요. 별자리가 수놓아진 망토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잠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를 키워서 두 개야 왜? 망토를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움직일 때 별하고 다 움직이거든요. 은하수도 움직이고 반짝반짝 너무 이쁘죠?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별자리가 3개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백조자리, 고래자리, 큰곰자리였거든요. 그 중에서 백조자리는 여기 있고 고래자리는 여기에 있는데 안 보이죠 잘? 여기는 큰곰자리를 못 넣고 카시오페아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큰곰자리를 넣으면은 이렇게 망토가 너무 전체적으로 꽉 차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협을 받습니다. 눈도요? 다시 보여. 또 분신. 눈은 어떻게 크게 보여드릴까? 어떤가요?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다들 반응이 좋으셔서 너무 행복한데요? 저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넘어볼까요? 다음 질문이 데니, 팬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뭔가요? 였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올해 신년 목표로 어떤 걸 잡았는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인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사랑해.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네, 추가 질문 2개 정도 받을까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사랑해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사해 플로시아님,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좋나요? 가로치고 사해라고 해. 멤버들 중에 이게 참... 저는 그래도 괜히 등장하면 말하기 싫어지는데? 나타나지 않은 토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토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웃겨서 안 되겠다. 또 질문 받으면 쟤네가 할 것 같으니까 다음 방송 때 질문을 받도록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SNS에서 사용하실 태그를 담아봤는데요.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덴카시오스 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팬아트는 덴보고 그림, 재밌는 클립은 덴보고 올림 태그를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검색해도 게시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앞으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게시물을 확인하는 시간은 자기 전입니다. 보통 11시에서 1시 사이가 되겠죠? 다만 많이 졸린 상태라면 다음날 아침에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밤에 제가 하트를 남기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건데요. 첫 방송을 한 만큼 여러분의 후기가 과연 어떻게 올라올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실 거죠? 허기라니 안 하려고 했구나. 이쁘게 쓰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못 써도 괜찮아요. 저 그냥 마음을 읽겠습니다. 괜찮아요. 뚱뚱하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추가로 네이버에 팬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방송 규칙이라던가 콘텐츠 추천이라던가 방송 내적인 부분과 관련된 공지는 대부분 팬카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시마로로 질문이 들어왔었고 방금 채팅에서도 몇 번 보였던 팬심 M 같은 경우는 개설하기로 의견이 모여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고 벌려놓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운영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PP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끝났다. 이제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거의 하고 있었거든요. 명상하면서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이렇게 벌써 1시간이 됐죠? 1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주시고 서툰 이야기에도 반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데뷔주자 오체에게 한마디. 팝콘 먹으면서 구경할게. 힘내라.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제 첫 방송이 성공이라는 단어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잠시 후 7시부턴 우리 막내 오츠의 데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어디 안 가시고 보러 가시는 거죠? 저랑 같이 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츠 방송이 켜졌나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켜졌어요? 링크를 그러면 제가 하나를 따와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링크를 이렇게 드리면 갈 수 있나? 공지로 드려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초보라 죄송합니다. 다음 방송 일정은 트위터나 카페를 통해서 공지해드릴 예정이고요. 남은 동생이 5명이나 있으니까 공지를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5명이나 있으니까 5명의 데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게 릴레이라서 길게 방송 못하는 점 굉장히 죄송하고 아마 저는 월요일날 다시 올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자기 10,000원 감사합니다. 데뷔 축하해요. 오래오래 봅시다. 오래오래 봐요. 저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어떻게 올 것 같아. 감사합니다. 바꿔야지. 덴바 다들 사랑해요. 잘했어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다들 오츠방으로 출동. 덴바. 다들 사랑해요.